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루한 책은 즐겁게, 난해한 책은 쉽게, 재미있는 책은 함께. 두 명의 북멘토가 한 권의 책으로 공감 그리고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책수다 소리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언니입니다. 자, 소리책방 우리 첫 번째 녹음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이 홍보도 하고 링크도 보내드리고 네, 그랬습니다. 라디오 녹음을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그리고 또 저희 라디오 방송을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열심히 홍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녹음 이후에 그래도 조금 몇 번 해봤다고 수정할 사항들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맞아. 많이 하면서 그죠? 네. 그래서 대본도 고쳐가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책도 읽었죠. 네. 꽁민인가? 이번 주에 독서 모임이 있는데 네. 주제책이 에이징 솔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읽는 중인데 되게 공감을 많이 가면서 그랬던 책인데 그렇죠. 오늘 그림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책도 있다. 허나 뒤편에 나올 것이다. 라는 네네. 살짝의 스포를 드리면서 네네 오늘 2회차 소리책방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1회차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에 맞는 책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NICUNA 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소리책방 저희 들으시는 링크에 보시면 네이버 폼 링크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골라서 저희가 방송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나 언니는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곤 하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두려움이랑 사실 두려움은 전 실체가 없는 것?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좀 예상되는 것인데 네. 그 예상되는 것들이 딱 미리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의 흐름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위한 미래에 대한 준비들? 그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되어 있으면 약간 신경이 예민해지고 살짝 짜증이 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소하게 막 짜증난다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니 내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정에 대한 반응이 약간 짜증이나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꽁미님은 네.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아기들을 보면 눈앞에 이제 있어야 할 뭐 쉽게 말하면 엄마나 아빠, 자기와 친근한 존재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드러내고 울기도 하잖아요. 이제 대상 영속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러니까 믿는 것에 대한 것이겠죠. 믿는 것에 대한 그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존재가 사라져도 무서움을 느끼진 않곤 하는데 저도 유나 언니랑 비슷하게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그리고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귀신이나 유령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존재가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비과학적인 존재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가끔씩 느낍니다. 네. 막연한 존재. 네. 그래서 악몽이라든지 가위 눌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종종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좀 느껴본 경험도 있고요. 네. 공포감을 느끼셨던 혹시 가위 눌림이나 이런 거 경험을 하셨나요? 지금은 그러지 않았는데 한 20년 전쯤에 그 공포감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엎드려서 잠이 들었었는데 네. 배경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이었고 네. 저는 나무 기둥 뒤에 숨어서 어떤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남녀 특집 같은데. 갑자기 남녀 특집 분위기가 네. 무신 나는데, 네. 그런데 그 큰 대문이 끽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네. 그 대문이 열리면서 하얀 버선발이 나오는데요. 버선발만 나오는 거예요. 버선 발만. 네. 네. 근데 저는 그 버선발을 또렷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버선발 위로는 뭐가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쳐다보기가 싫은 거죠. 버선발만 유독 바라보고 있었고 네. 그 버선발을 향하는 장소는 저였던 거죠. 네. 그게 저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등에서 식은땀은 흐르고 옆에서 자꾸 누가 저를 때리는 소리는 들리고 어머. 남동생이 깨우고 있더라고요. 누나 일어나라고. 그때 처음 과일을 들려봤습니다. 그 처음이자 혹시 마지막인가요? 네. 천만 다행이에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시대는 꼭 조선시대 같았어요. 지금 얘기 듣는데도 네. 약간 전설의 고용 같은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는데, 네. 그런 공포감이 좀 밀려옵니다. 지금도. 그런 꿈을 네. 꿔서 그런지 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네. 우리 꽁미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왜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냐면요. 우리 소리책방에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이 이 바로 두려움과 관계된 책이거든요. 대부분 두려움은 잘못된 생각이나 상상이 만들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실체가 없는데 저희가 먼저 선으로 먼저 이 머릿속 이미지를 만들어서 걱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허나 생존을 위해 두려움은 꼭 필요한 것인데요. 가끔 우리가 그 두려움에 잡아먹히기도 하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 곧 사자가 이 방으로 들어올 거야가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잘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사자의 방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실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림책이거든요. 두려움에 대한 그림책은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신선하네요. 네. 처음 본 게 언제이죠? 이 그림책을? 저희가 두려움 이 책이 저희가 우리 꽁미님과 같이 봤거든요. 이 책이 네. 이제 키워드 그림책 모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맞아. 그때 주제책이어가지고 이 키워드로 두려움을 뽑았고 또 사자가 또 주인공이라서 사자를 뽑았고 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네. 사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실래요? 사자가 실제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요. 실체가 없는 것에도 곧잘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의 심리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판화 기법을 이용한 그림체는 독특하면서도 정갈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림책 겉표지 한가운데 제목이 도둠체, 저희 일명적으로 고딕체로 커다랗게 제목이 써 있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가옵니다. 또 제목 주변에는 어지러이 날고 있는 새와 웅크린 아이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초록과 빨강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초록이 안정과 편안함, 휴식의 의미를 지닌다면 빨강은 불안과 두려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죠. 작가는 또 색깔을 통해서 한 존재 안에 공존하는 두려움과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겉표지를 넘기면 면지를 가득 채운 빨강이 저희한테 시선을 확 끌어당기면서 저희가 가진 또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책 내용 한번 우리 꽁미님이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저녁에 사자가 방을 비운 사이에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사자의 방에 들어옵니다. 구석에서 잠자던 생쥐는 소년이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소년은 사자가 돌아온 줄 알고
재빨리 침대 아래로 숨어요. 하지만 방에 들어온 것은 사자가 아닌 또 다른 소녀였어요. 두 번째 소녀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천장 등으로 올라가 숨고, 이어서 들어온 소녀는 양탄자 아래에 숨어요. 그리고 분홍색 개는 거울 뒤에 숨고, 한 무리의 새떼는 커튼 뒤에 숨고, 사자의 방에 들어온 아이들과 동물들은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의 주인공이 사자라고 생각하고 숨기에 바쁘죠. 그러다 정말 사자가 들어옵니다. 초록색 상의에 빨간 바지를 입고 다리를 크게 벌리고 팔을 휘저으며 걷는 모습이 아주 위풍당당해요. 그런데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은 사자는 왠지 자기 방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거울 위치가 조금 달라졌고, 천장의 등은 약간 흔들리는 것 같고, 발 아래 양탄자는 살짝 떨리고요. 사자는 덜컥 겁이 나서 벌벌 떨며 커다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요.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눈까지 가리고 있어요. 다시 돌아온 생쥐는 고요한 방 안에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불 위에 편안하게 누워 잠이 들어요. 사자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는 동안 커튼 뒤의 새들은 이리저리 날며 깃털을 떨어뜨리고, 침대 아래의 소녀는 새의 깃털을 양탄자 아래의 소녀에게 건넵니다. 거울 뒤로 날아온 새 한 마리는 개의 코 위에 앉아 있어요. 거미는 이불 속에 들어가 사자의 등을 기어다닙니다. 두려움의 주체가 바뀌었죠. 네, 이처럼 책 속에 사실 그 방은 사자의 방인데, 그죠? 사자의 방인데, 네. 들어온 친구들은 처음에 다 사자의 방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사장 가봐 하고 숨고 사자 오나봐 하고 다 숨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들어온 사자는 내 방인데 익숙한 듯 낯선 누군가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벌벌 떨고, 허나 또 마지막에 들어온 생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맞아요. 그저 편안하게 누워 잠이 드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렇게 대부분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또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리고 상상에서 비롯된다고 저희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사자 방에 들어간 아이들과 동물들은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사자로 잘못 생각해서 두려워했고, 사자는 자신의 방에서 할 수 없는 존재의 기운을 느껴서 두려워했죠. 사자의 방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생쥐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자, 두려움은 결국 모르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내 마음이 스스로 지어낸 상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마음속 자신인가요? 아니면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인가요? 나의 모습 또한 있겠지만, 특별히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유독 신경 쓰는 사람들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타인의 시선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잘 안 되죠. 마음 먹은 대로. 그죠? 그렇죠. 예. 아니면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요?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마음속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 보세요. 오늘 나를 알고 싶은 것은 영영 나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은 아닌지, 그 두려움의 안전함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인데요.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실행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정상입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의 에너지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아니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많은 날들도 모두 다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리책방의 책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릭책방의 책방지기 유나 언니, 꽁미였습니다. 여러분 Have Have a a book day.